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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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셋이 뭉쳤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진로 상담도 하고 저희가 또 강의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셋이 한번 뭉쳐봤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들이? 우선 어색하고 떨리고 우선 카메라를 켜긴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긴 하네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좋은 얘기 우리가 이 채널 이름도 소진이라고 지었잖아요. 맞아, 그럼요. 소진이가 네. 어떤 뜻이죠? 소중한 진로 이야기.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맞아요. 진짜 요즘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진로가 더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현장에서 저희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선생님 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저희들한테도 좀 어려운 질문이고 되게 신중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 자체가 진로를 또 너무 빨리 결정해야 될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막 고교학점제 막 이런 거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야지 했던 게 중학교 때 아이들한테 더 빨라지고 그렇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애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데 답을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그 아이들도 이제 내년에 중3 되고 고등학교 가니까 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조금 바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학교에서 또 강의하는 거랑 너무 내 달라. 자녀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고요. 맞아요. 저희 때는 또 성적 맞춰서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뭐 어릴 때 그냥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정말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봤나를 또 생각해보면 그래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선생님. 선생님이 하고 되고 싶으셨어요?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음. 공부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잘하지는 못해서 좀 비슷한 방향으로 좀 찾다 보니까 전공을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대학을 성적에 맞추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도 선생님은 방향은 맞춰서 네, 내 방향에 맞춰서 잘 네. 저는 진로를 설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의 시작을 회사에서 너 강사해라.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맞춰서 그냥 학교 가고 졸업하고 진짜 일반 회사에서 무역하는 일 하고 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는 친구들 얘기를 너무 잘 듣는 편이라 친구와 같이 좀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공부하고 우연한 기회에 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까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찾아서 설계했다기보다 저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애들한테 마음은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요. 저도 좋아하는 일을 자꾸 찾아주고 싶고 그 일을 잘하게 해주고 싶고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은 아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사진작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진작가를 현실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게 뭔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현실적인 부분을 떨어뜨려서 생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아이들과 진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선생님 딸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만나보면은 본인이 뭐를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관련된 책을 또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없지만 내 꿈을 알고 싶어 라는 책 제목을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게 없는 나에서 그래도 내 삶의 방향은 알고 싶다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꿈은 꼭 반드시 뭔가 거창해야 되거나 그런 멋진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작은 관심이라든가 선생님들도 요즘에 작은 관심을 두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작은 관심이나 흥미나 좋아하는 거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안 해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취미 부자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내가 뭘 하면 재밌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걸 통해서 재미도 찾아가고, 그거 직업으로 삼아 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럽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네. 부러워하는 사람이셨네.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서 저는 남편한테는 좀 많이 혼나죠. 뭐 이렇게 취미가 많어? 막 이러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뜨개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플리마켓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소하게 또 재미를 찾고 선생님이 우리 저는 선물도 그래서 막 주시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선물하고 네 그러면서도 감동, 행복을 느끼고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관심, 또 일상에서의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진로의 하나의 씨앗들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나의 꿈의 씨앗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책의 메시지도 그렇게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꿈이나 고민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 질문해보고 탐색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처럼 내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가장 기분 좋아하는지, 재밌어 하는지,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씩 질문을 해보면서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 이게 진로이지 않을까.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네. 무서운 시대에 살고 그렇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그쵸. 네. 네 맞아요. 요즘은 또 직업보다 방향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직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도 직업이 하나만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책도 쓰신 것처럼. 맞아요. 그죠? 우리를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혼자 해내고 있긴 한데, 이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직업을 그냥 여러 가지 바꾸면서 살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간다라는 거는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큰 기둥이 되어주는 뿌리 같은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단단한 하나의 기준, 내 방향에 대한 뿌리가 잡히고 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가지가 나고 그 가지들이 나의 여러 가지 직업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그 뿌리가 단단하게 있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쓰러져 버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이 아이가 이제 단단하게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희만 보더라도 강의도 하고 있지만 네. 또 글 쓰는 작가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유튜버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하나의 직업이 생긴 거죠. 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진로는 정답을 딱 한 가지의 정답을 딱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도 계속 뿌리 얘기하고 가지를 얘기했지만 자기만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런 하나하나의 가지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질문이겠네요. 요즘 왜 챗GPT 인공지능 시대에도 정답을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는데, 내가 나의 진로를 잘 찾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를 잘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아이들한테 좀 질문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뭐, 오늘의 꿈은 뭐야? 오늘은 어떤 게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은요, 아이들이 굉장히 귀찮아하기도 해요. 아, 뭘 자꾸 물어봐. 뭐 이렇게 귀찮아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귀찮아서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들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할 거라는 그렇죠. 거. 질문을 그래? 받았으니까. 꿈이 뭘까? 이렇게 물음표를 자꾸 던져보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로는 단지 우리가 나중에 뭘 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선택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동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어떤 경험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동기부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한 번에 정해질 수는 없죠. 아, 이게 그럼요. 진로를 고민하자. 그렇다고 지금 아이를 앉혀놓고 우리 진로를 한번 고민해볼까? 한다라고 이게 딱
무섭습니다. 그죠? 더 무서워.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울어요, 그죠? 애들. 애들 울기도 하고 정해질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염두는 둬야 되지만 적어도 그 바뀌는 방향 자체가 하나의 큰 뿌리를 기준으로 둔 다음에 거기서 잘 펼쳐나가야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잘 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방향이 있다면, 네, 빠르고 느리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예 길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방향을 알고 가면은, 또 대충이라도, 방향을 우리가 잡으면은,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혹은 길을 잃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로 고민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진로 고민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진로는 정말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진로는 직업의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것.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져보는 거. 네. 그래서 주말마다 아이들과 많은 질문을 어머님들이 좀 해가면 아이들의 뿌리가 점점 크고 단단하게 잡히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가지들이 나오면서 답이 찾아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단 우리 부모님들이 지치지 마셔야 돼요. 그쵸, 맞아요. 질문을 하실 때, 나 몇 번 해봤어로 음.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안에서 계속 아이들이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탐색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으로만 가져가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함께 응원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